가시죠.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이 아침에 일어날 때요. 잘 잤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덥다 이러면서 깨요 요새. 너무 더워요. 정말 덥습니다. 정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진짜 온통 찜통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니 찜통 속에 들어가 있는 고구마가 된 기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덥다 보면 자꾸만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오히려 이게 잠을 설치게 한다죠? 맞습니다. 이게 커피만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이 무려 50mg입니다. 하루 3캔만 드셔도 일일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초콜릿이나 녹차 성분이 들어간 음료도 하루에 2-3잔 정도면 권장량을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보다는 얼음이 들어간 생수나 아니면 과일을 직접 갈아 만든 그런 주스를 마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나 더울지 참 물어보기가 두려운데요. 네. 그래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이설아 캐스터 오늘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8월의 첫날이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그리고 내륙 지방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내릴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고 50mm로 강우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게다가 여름철 소나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갑작스레 강하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5.9도, 광주는 25.8도로 열대야 기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중부지방의 경우 30도를 대부분 넘겠고요.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아 오늘은 전국의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오늘 서해상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덥고 습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데요. 이달 중순까지가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로 폭염의 기세는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북부. 지난 22일 발생한 산불의 불길이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위해 소방관 3천여 명과 헬리콥터 19대, 불도저 60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가 잿더미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약 300가구의 주민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유난히 화재 규모가 컸던 이번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높은 기온과 가뭄이 꼽히고 있는데요. 산불이 100% 진화되려면 일주일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시카고에는 폭우와 함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리친 번개 때문에 역시설 일부가 붕괴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역 일대의 5만 6천여 명은 약 10시간 동안 정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같은 날 시카고의 또 다른 도로에서는 벼락의 위력이 또 한 번 포착됐습니다. 대낮처럼 주변이 밝아지나 싶더니 전신주가 산산조각 나버렸는데요. 어마무시하죠?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벼락의 위력입니다. 현지 시각 30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비행 중이던 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잔해만 겨우 남고 불타버린 열기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It was burning so fast I couldn't see what it was. I thought it was a tractor in the neighbor's field or whatever. 네, 이번 추락 사고로 조종사와 승객 등 타고 있던 16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 주위 송전탑에 걸리면서 불이 나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탑승자 명단을 기록한 여객기와 달리 표를 구매해 즐기는 열기구의 특성상 사망자의 신원 파악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사고는 미국 내 최악의 열기구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국 렉싱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갓길을 넘어 완전히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차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문. 줄로 연결해 문을 여는 것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335 몰려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차를 들어 올리는데요. 성공입니다. 차량에서 가스가 새고 있어 폭파 위험이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달려든 사람들 덕분에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모아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친 용감한 시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힘을 합치면 못 이룰 게 없어요. 창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 남다른 인내심을 자랑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입체감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 자세히 보면 이 그림 선이 아닌 점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우와. 하나하나 점을 찍는 점묘법을 이용해 작품을 그려나갑니다. 이 작품은 무려 90시간 동안 100만 개의 점을 찍어서 완성시켰다는데요. 엄청난데요? 작가는 수십만 개가 넘는 점을 찍으면서 두통에 시달렸지만 고통이 창작의 즐거움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최연소 물개 조련사가 된 2살 배기 아이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동물원을 찾은 에버리 모리스. 모자를 쥔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아이의 손짓에 맞춰 물개가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닌 걸 증명하듯 계속해 손짓에 맞춰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아이와 물개. 최연소 물개 조련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죠. 이 둘의 호흡 앞으로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들보드가 권투링으로 변신했습니다. 커다란 권투 글러브를 낀 비장한 표정의 선수들. 경기 결과는 장발 선수의 KO패, 링 밖으로 밀려나는 선수들이 줄을 잇는데요. 미국의 한 영상 제작자가 수상 레포츠 패들보드와 권투를 접목해 탄생시킨 이색 스포츠 패들보드 권투. 권투 실력보다 움직이는 링 위에서 중심 잡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성 선수들의 경기도 불꽃 튀는데요. 격투를 방불케 하는 몸싸움은 기본. 아예 보드 밖으로 상대를 밀어내버립니다. 더위와 스트레스를 모두 날릴 수 있는 패들보드 권투. 여름을 즐기는 방법으로 안성맞춤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구촌은 지금이었습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 있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강승화 아나운서 준비하셨죠? 네, 비중에 상관없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타. 마치 이제 아침이 좋다의 강승화 아나운서처럼. 그렇죠. 예. 네, 그만 할 줄 알았어요. 예, 저 같은 스타죠. 예. 이 스타들을 저희가 일명 씬 스틸러라고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씬 스틸러들이 활약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방송 아나운서 빨개졌어요. 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죠. 부산행. 예, 누적 관객 수 800만을 돌파하면서 1000만 영화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연 배우만큼 주목받는 화제의 조연이 있죠. 바로 배우 김의성 씨. 생존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용서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는데요. 그래, 기자 내 말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무조건 전속력. 아우 얄미워. 짜증을 유발하는 강렬한 연기로 씬 스틸러로 등극했죠. 사실 배우 김의성 씨는 부산행을 통해 이름을 알렸지만 그 전부터 다양한 작품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왔는데요. 관상의 인상 깊은 악역 한명회에 이어 암살에서는 친일파 집사, 아, 그랬죠. 그리고 오피스에서는 다혈질의 영업부 부장까지 관객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훔쳤습니다. 자, 이처럼 길지 않은 등장에도 주연 못지않은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이는 배우들을 우리는 씬 스틸러라고 부릅니다. 주연이고 조연이고 상관없이 모든 배우는 다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배우들의 목표이자 희망사항인 씬 스틸러. 짧은 순간 관객을 압도하는 이들의 연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관객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죠. 신부님, 고해성사 좀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바쁜데 큰 점에 지금 하시고 작은 점에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렬하죠? 김이 꼈어요. 관리 좀 잘하세요. 유난히 기억에 남는 배우들이 있어요. 자, 한편 최근 KBS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탑스타 준영의 엄마 역을 맡은 배우가 있죠. 진경 씨요. 그 어렵게 들어간 학교도 네 마음대로 때려치고. 엄마가 너무 젊네요. 동시에 그녀를 닮은 송마담까지 1인 2역 연기를 하면서 그 매력을 2배로 뽐내는 중인데요. 진경 씨는 브라운관에서는 물론 충무로에서도 정말 바쁩니다. 천만 영화만 2개 쌍끌이 하셨습니다. 여자 오달수 씨. 괜히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암살에서는 전지현 씨의 어머니로 출연했고요. 내가 왜 자네 앞에서 눈을 감나? 또 다른 영화 베테랑에서는 황정민의 아내로 등장했었죠. 나 쪽팔리게 만들어? 하지만 신스틸러 진경 씨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KBS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됐어요. 맞춤법에 예민한 국어교사 역을 맡았었죠. 뭘 지져? 미소가 개야? 왈왈? 또 가르쳐달라니 가르치는 건 이게 가르치는 그렇죠. 거 가르쳐달라고 했었어야지. 맞습니다. 설마 더 나은 여자? 뭘 더 나? 애를 낳아? 알을 낳아? 아니야 희읍 맞춤을 뺏었어야지. 시오시죠? 히읗 빼야죠. 예. 뭐가 좀 많이 이렇게 그래도 달라졌어. 대중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변화가 가장 컸죠. 저한테 느껴지는 건. 그럼 출연료? 조금 올랐죠. 축하합니다. 신스틸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있는데요. 자, 이 작품들에 다 출연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배성우 씨. 가자교죠. 내가 만약에 좀 평범하다면 이게 또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평범함을 무기로 많은 작품에 출연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집, 우리 옆집, 아니 저기 앞집에도 존재할 법한 한 가정의 가장부터 주인공의 친구까지. 자, 하지만 역할은 평범할지 몰라도 연기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연작 중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배성우 씨는 불법 중고차 거래업자로 등장했었죠. 나 그 서울 가면 할 일 많거든. 그냥 타고 가자. 타고 가요, 그냥. 아유, 갑시다. 가요, 가. 요즘 통장 잔고 좀 많이 쌓이셨습니까? 네, 저 100만 원도 넘게 있어요. 요즘. 역시 축하합니다. 말 그대로 예능계 신스틸러입니다. 예능에도 신스틸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감미로운 목소리의 발라드 가수 존 박입니다. 영어를 하는데 내가 지금 몇 번 방송을 해봤거든요. 근데 영어가 좀 약간 어설퍼요. 이름이 존 박인데요. 영어가 어설플까요? 박존 씨. Hi, my name is John. 종박입니다. 뭐 하는 거죠? Nice to meet you. 예. 자, 외모와는 달리 순박한 매력에 아이돌 못지않은 깜찍함까지 겸비했다고 하는데요. 예, 열심히 하네요. 이분 발라드 가수 아닌가요? 예. 자기 춤을 추네요. 예. 까먹기. 자, 1박 2일에서는 도시락 몰래 먹기 미션이 펼쳐졌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도시락을 몰래 먹는 게임이었는데요. 선생님으로 등장한 건 개그맨 박영진 씨였습니다. 후배 등장이 반가운 김준호 씨인데요. 영진 선생이라. 연기 잘하죠? 선생님의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 틈을 타서 도시락 먹기에 열을 올리는 멤버들. 소리. 저거 학생 때 많이 했어요. 어떡해. 소리인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 무릎 위에 뭐야? 뭐야? 예, 선배라고 봐주고 그러는 거 없죠? 이제 문제는 뭔지 알아. 잡고 가지 마. 입이 왜 그래? 네 이야? 이가 누르이. 요와. 네, 어떤 상황도 재치 있게 받아 넘기며 이날의 신스틸러가 됐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물론 마음까지 훔친 연예계 신스틸러들,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정말 유난히 기억에 남는 배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작품 속에서 앞으로도 많은 좋은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소식들을 전합니다. 김진아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주에 한 화물 차량이 다른 차량과 그리고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10m 하천 아래로 떨어져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한적한 도로에서 많은 분들이 졸음운전이 혹은 음주운전이 원인일 거다 생각이 됐었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에 보는 핫 이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입니다. 비교적 한산한 도로에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섰는데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화물차가 갑자기 돌진합니다. 중심을 잃은 듯 휘청대는 화물차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는 멈추지 않고 도로 밖을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갑자기 화물차가 휘청거리더니 그 차를 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고요. 차는 박살이 나고 그 당시엔 너무 놀랬죠.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을 찾았는데요. 화물차가 떨어진 곳은 깊이 10m 아래의 하천이었습니다. 손쓸 새 없이 뒤집힌 채로 굴러떨어진 화물차. 그리고 이 사고의 결과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네, 머리가 하천 바닥 쪽으로 해서 차량 자체가 뒤집어진 상태로 추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도 머리가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었어요. 운전자 상태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심장 박동은 없었어요. 운전자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화물차와 최초로 부딪힌 피해자는 어떤 상태일지 병원을 찾았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 곳곳에는 아직도 이렇게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는 피해자. 차에 연기가 나는 거 그냥 얼핏 봐서 빨리 나가야 될 생각밖에 안 들어서 벨트를 풀었는데 차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거기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아저씨가 차문 열어줘서 진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부딪힌 차량이 거의 완파될 정도로 끔찍했던 사고. 그런데 대체 화물차는 왜 갑자기 돌진해야 했던 걸까요? 그런데 경찰에게서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분이 전화 오셔갖고 제 차 블랙박스 영상 보고 그 뺑소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대기 중인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오는 화물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사고 같죠? 그런데 어떻게 뺑소니 사고가 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차 옆으로 보이는 흰색 차량 한 대 혹시 보셨나요? 예. 갑자기 휘청하며 화물차의 경로를 방해한 건데요. 그러고는 사고 현장을 뒤로 한 채 유유히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뺑소니범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유발한 이유 아주 황당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이제 대시보드에다 올려놨는데 그것이 그때 떨어졌답니다. 그 떨어지는 걸 주우려고 하다가 핸들을 그 좌측으로 조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줍다가 휘청거렸다는 뺑소니범.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끔찍한 사고로 되돌아온 건데요. 이처럼 사고의 원인이 되었지만 직접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행동, 엄연한 뺑소니 행위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비접촉 원인 행위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촉은 되지 않았지만 그 사고의 원인 행위를 제공했다. 당시에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들은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기 때문에 그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으로 해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겠습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순간의 잘못된 행동, 도로 위에선 어떤 순간에도 운전에만 집중하셔야겠죠? 그래야죠. 네, 아주 위험했습니다. 서행 중인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갑자기 뛰어듭니다. 재빨리 멈춘 덕분에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뭔가 할 말이라도 있는 걸까요?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차량 앞을 서성이는데요. 그러고는 이어지는 수상한 행동. 자동차 앞바퀴에 자신의 발을 여러 차례 갖다 대더니 출발한 차에 부딪혀 도로에 나뒹굴고 맙니다. 어머.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이곳이 바로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평범한 이 횡단보도에서 남성과 차량 사이에 일어난 황당한 사고를 지켜본 목격자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사고 난 게 아니라 나쁜 놈이지. 차가 잘 가는데 지가 다친 놈이야.
돈 일부러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잡았잖아. 가만히 있던 차를 건드리던 남성의 정체는 바로 보험 사기꾼. 경찰의 눈썰미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횡단보도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드는 그 자체를 조금 의심했고요. CCTV를 열람한 결과 그 1차 사고 실패, 2차 또 여의치 않게 이제 실패하자 오른쪽 앞무릎을 황급하게 앞으로 굽혀가지고 이제 3차 사고, 고의 사고를 유발시키게 되는 장면을 이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CCTV에 고스란히 찍힌 3번의 고의 사고 시도. 그는 이곳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범행 차량을 물색한 뒤 일부러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에 비해서 너무 어설펐던 것 같죠? 제 차에 부딪혔으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되면 내가 실수한 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CCTV에 운이 좋게 그게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요즘 카메라가 고의적으로 좀 한 게 내 예상이 맞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최근 이렇게 다가오는 차량을 기다리다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진짜 정말. 사고가 나면 일단 놀란 마음이 들고 경황이 없어 운전자가 이런 사기꾼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절차나 교통법규 등 사고 처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와 또한 주변 시선 집중을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경우, 또 개인 합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일단 보험 사기를 조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골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타난 검은 동물? 사방팔방 경계를 하더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제 집 마냥 유유히 골목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문 앞에 키를 열자마자 염소가 빼꼼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한참 못 들어갔었어요. 집에 무서워가지고. 정체는 바로 흑염소. 인근 농장에서 가출한 흑염소는 총 2마리였습니다. 주택가 일대를 휘젓고 다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공개 수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 흑염소 포획 작전에 돌입했고 가출 30분 만에 검거되고 말하는데요. 염소가 이제 순찰차도 안 타려고 하고 이제 잘 가지도 않고 이제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저쪽에서 그 주인의 친구분께서 갑자기 보더니 내가 아는 사람 거다. 경찰이 흑염소와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등장한 모자를 쓴 범상치 않은 남자가 있는데요. 바로 가출한 흑염소를 애타게 찾고 있던 주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호출을 받고 나타난 진짜 주인. 드디어 사고 뭉치들과 제외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찾아 헤매셨던지 격한 환영 인사도 빼놓지 않습니다. 30분간의 짧은 방황을 마치고 무사히 주인의 곁으로 돌아간 흑염소. 사고 뭉친 흑염소들이 잘 지내고 있을지 직접 농장에 찾아가 봤는데요. 높은 울타리 안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흑염소들입니다. 반성 중이군요. 네. 바로 이 두 녀석이 농장 밖을 쏘다니며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고 뭉치들입니다. 힘도 좋고 먹성도 좋은 녀석들. 이 좋은 보금자리를 놔두고 어쩌다 가출을 하게 된 걸까요? 이놈들이 사온 지 3, 4일이 됐는데 그냥 뭐 점프하고 못 날아가 그냥 점프. 울타리쯤이야 그냥 뛰어넘는다는 대단한 녀석들. 가출 사건 이후 염소집의 담장을 더 높게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새집으로 오자마자 사고부터 친 녀석들. 주인 아저씨는 아침 내내 찾아다니느라 고생했지만 그래도 자식 같은 염소들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니까 나를 많이 자르고 탈출하지 마. 월요일 아침을 떠들썩하게 했던 흑염소 가출 소동. 얘들아 무럭무럭 잘 자라렴. 다음은 연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8일이었죠. 그룹 G.O.D 출신 가수 데니안 씨가 억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이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내막을 궁금해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가수 데니안 씨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8차례에 거쳐서 1억 5천여만 원을 사기를 좀 당한 사건입니다. 많이 나겠네요. 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는요, 자신이 은행과 증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고 금융권의 정보를 잘 알고 있다며 데니안의 지인인 A 씨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김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를 데니안 씨에게 소개해줬습니다. 당시 데니안 씨는 사업 부도로 인해서 빚을 떠안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데니안 씨에게 김 씨는 빚을 적은 돈으로 쉽게 갚아주고 신용등급도 회복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 이 김 씨가 자신이 은행과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다 이렇게 이제 현혹을 했는데 이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밝혀졌고요. 심지어 2009년에 이 5년간 이 사기 혐의로 징역을 좀 선고받았던 이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빚은 변제되지 않았고요. 결국 데니안 씨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개인적인 거라서 정확한 건 없고요. 그냥 그 사기당한 팩트만 알고 있어요. 고소한 상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 김 씨는 사기 행각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룹 듀스 출신 이현도 씨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연예계의 성추문에 전해진 소식에 또 한 번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에 따르면 이현도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 여성 A 씨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현도 씨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도 9월경에 축구 경기를 이제 TV 시청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현도 씨가 그 이제 고소인 피해자인 여성의 이제 상의에 손을 집어넣는 어떠한 성추행을 시도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떠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을 한 거죠. 3년 후에. 그리고 지난해 6월 A씨는 이현도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3년 9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효기관에 상관없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고요. 검찰은 곧 이현도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현도 씨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금 내용을 몰라요. 저희도 너무 뜬금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인 것처럼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지금 기사도 계속 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소속사는 전혀 사실에도 없는 A씨의 주장이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며 무고, 공갈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사건의 추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다재다능 먹방의 신 개그맨 김준현 씨가 결혼 3년 만에 아빠가 된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김준현 씨는 지난 2013년 4월 4살 연하 일반인 여성과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해서 개그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학교 후배였던 아내 오 씨, 김준현 씨의 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녀를 위한 김준현 씨의 세레나데가 있습니다. 감상해볼까요? 노래도 참 잘하네요. 결혼 후에도 MC, 개그, 먹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김준현 씨에게 2세까지 생겼으니 그야말로 겹병사가 따로 없네요. 임신 4개월 차인 아내와 함께 태교에 힘쓰고 있다는 김준현 씨,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아내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입덧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김준현 씨 그럼 조금 더 살이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는 현장 카메라인데요. 나경훈 씨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요즘 정말 많이 덥습니다. 삼복더위에 속불도 꼬부라든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렇게 단단한 솥불도 녹을 만큼 덥다는 뜻인데요. 이게 속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이어진 폭염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축들이 폐사하고 있는데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예고된 올해 벌써부터 피해가 여기저기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한 대한민국 곳곳에 현장 카메라가 직접 출동했습니다. 세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는 올해, 예년보다 더 빨리, 더 오래, 그리고 더욱 강하게 폭염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도 폭염이 떨어지다 보니까 돌아서면 죽어서 작년 수확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돼요. 사람도 농식물도 녹아내리는 찜통더위,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와 사또하는 대한민국 곳곳에 현장 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폭염주의보가 열흘 이상 계속된 전라북도. 그 중에서도 폭염 피해가 심각하다는 토종닭 농가를 찾았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지친 닭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피하기 바빴던 토종닭들, 이제는 기댈 곳을 찾지 못해 비틀거릴 정도입니다. 정말 덥죠. 심지어 기력이 다해 폐사한 닭도 눈에 띄었는데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잠깐 사이에 줄줄이 폐사한 닭들. 거의 한 17,000, 18,000개에서 한 2만 개 가까이 지금 엄청난 숫자네요. 힘드시겠어요? 좀 힘들죠. 일이 더 힘들죠. 죽은 거든 이미 죽은 거지만 그 처리하는 과정이 더 힘들죠. 혹여 남아있는 닭들에게 2차 피해가 번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양계장을 돌며 폐사한 닭을 수거하고 있다는데요. 치워도 돌아서면 또 죽어있는 닭들. 폭염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폐사가 났는데 좋은 거예요? 아니 지금 덥다고 지금 폭염 경보군요. 야야들 국민안전처에서 요즘은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올 7월부터 잦아진 폭염주의보. 전라북도는 7월 20일 이후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2, 3일 폭염 떨어지고 조금 괜찮다고 했는데 올해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 기력이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염으로 인한 손실만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일주일에 3,000마리가 넘게 폐사하다 보니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우고 또 치워도 다시 쌓이는 닭의 사체들. 냉동고엔 아직도 폐사한 닭 수백 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다 지금 뭐 허리가 조작나고 막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여기에 시달리니까. 주야로 올 밤에 이런 농가를 또 이제 오후 한 8시 넘어지면 닭들이 떨어지면 이거 다 주워내야 합니다. 그럼 안에 썩어버리니까. 그렇죠.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죽어나. 그러죠. 매일매일 이런 현장이니까.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조금이라도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농민들. 열기를 식히기 위해 지하수를 끌어다 양계장에 뿌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물만 하루 250톤이 넘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반사하는 지붕을 식혀야 단 1, 2도라도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양계장 안에 안개 분무기와 환기를 위한 대형 팬도 24시간 풀 가동 중입니다. 1, 2도에도 엄청 지금 이 많은 수가 이것도 안 온다고 하면 엄청 죽잖아요. 닭도 닭이지만 요즘 같으면 사람도 죽고요 이제. 더위를 느끼는 것은 농작물 역시 마찬가지겠죠. 폭염 피해가 심하다는 또 다른 농가. 한창 초록을 뽐내며 자라고 있어야 할 농작물들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무 더워서 그래. 근데 포도가 안 익어. 원래 포도는 좀 햇빛을 많이 받고 더워야 잘 익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밖에 온도가 34도, 5도 나가면 안 익어. 익는 것이 멈춰버려. 뜨거운 여름이 과일 농사에는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마르다 못해 바스러지는 이파리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는 과일에게도 역효과인가 봅니다. 아니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이 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잘한 이 흠집이 가득합니다. 이게 지금 다 벌레 먹은 거예요? 예. 주로 종채라는 벌레. 종채? 예. 그 벌레가 심각해요? 그걸 먹기 시작하면 일주일, 2주도 안 가서 전부 먹어버려. 다요? 예. 종채벌레가 작다고 얕보다간 순식간에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더우면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이 먹죠. 올해가 좀 유독 심해요? 예. 더욱이 심합니다. 늘어난 종채벌레 때문에 끈끈이도 사용하고 포도에 보호망도 쳐보지만 퇴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 수확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돼. 5분의 1도요? 포도뿐 아니라 다른 시설 작물의 피해도 큰데요. 살뜰하게 키운 농작물도 폭염의 공습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폭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30도를 크게 넘어섰는데요. 와, 대구는 37.8이에요.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 탓에 지난 27일에는 차 안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 29일에는 4세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되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차 안의 온도가 바깥의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 또 주의해야 하는데요. 열사병 못지않게 조심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32도 이상의 폭염이 길어질 경우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더운 날씨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면 혈액 공급을 위해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심장으로 가는 혈류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게 될 수 있죠. 무섭고 무더운 이 여름, 그러다 보니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시원한 피서지를 찾게 되는데요. 강남 한복판에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쉼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널찍한 공간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 시원한 에어컨 바람까지 나오니 잠이 솔솔 쏟아지다 본데요. 너무 편한 자세도 보이네요. 오늘 더워서 걸어 다니다가 쉬러 왔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기는 봄도 안 되고 편하게 와 있을 수 있어요. 아,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군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편안한 공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피서지 뭐 따로 있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더위엔 물놀이가 제격이라는 분들 많으시죠? 오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살다 같은 기분이 나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짜릿한 물세례에 신난 아이들을 보니 영락없이 워터파크에 온 것 같은데요. 워터파크 아니에요? 사실 이곳은 영등포 공원에 있는 동네 물놀이장입니다. 아, 그래요? 7월 초만 해도 주민들이 애용하는 산책 코스였는데요. 멀리 안 가도 되고 가까이 나와서 애들이랑 놀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고 그리고 진짜. 맞습니다. 이용요금도 무료. 워터파크 비싸거든요. 비싸죠. 하지만 입장료만 없을 뿐 워터파크에 있을 것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난 시설은 기본.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를 위해 얕은 수심까지. 또 물놀이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매일 살균 처리된다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저게 가장 불안했거든요. 게다가 제일 좋은 점 하나 더. 또 시원하게 즐길 수 있고 음식도 싸갖고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물놀이장 중에는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선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물놀이장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곳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심의 열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또 다른 피서지. 한강에서도 유독 이곳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리밑입니다. 다리밑이가 시원하죠, 아무래도. 다리밑이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늘이 있어서요. 여기다 들어가면요, 저기 집에 가서 못 참아요. 왜요? 여기 이렇게 시원한 걸 몇 개 다 들어가니까 더 더운 것 같다니까.
그런데 정말 다리 밑이 더 시원한 걸까요? 강물의 표면에서는 항상 증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보다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다리 자체와 교각 사이에 틈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 좁은 틈 사이로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의 속력이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보다 시원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장소와 다리 밑의 온도 차이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그 결과 6도가량 다리 밑이 더 시원했습니다. 6도면 어마어마한데요? 해가 져도 끝나지 않는 이 더위. 어두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다리 밑으로 몰려왔는데요. 열대야를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리 밑 영화 관람. 아, 이거 좋네요. 네. 한강에서 매주 토요일 성산대교, 원효대교, 청담대교, 천호대교에서 상영되고 있는데요. 8월 20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신선하고 예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막 영화 틀어주고 하는데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야경, 밤야경, 그다음에 밤야경의 야경 속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너무나 환상입니다.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2016년 한반도를 강타한 폭염. 더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가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그치길 바랍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만 해도 수영장 3번 간 것 같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네. 그런데 정말 집 근처에 무료 수영장이 있나 없나 찾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근데 요즘같이 폭염특보일 때는 나가지 말고 무조건 그냥 그늘에 이제 숨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가면 더워요. 그리고 이 물놀이를 할 때도 햇볕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자주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와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올해 폭염이요 9월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덥고 싫습니다. 그래도 모두 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더워지면은 사실 입맛도 자꾸 떨어지게 되거든요. 뭘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럴 때 어디 맛있는 것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백장미 씨가 맛있는 소식 전해주실 거죠? 네, 요즘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는요, 이 기록적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음식은 아니고요, 바로 햄버거인데요. 간편하면서도 빠르게 먹기 편한 이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버거가 최근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수제버거 열풍,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짭조름한 고기 패티에 갖은 채소를 얹어 한입 베어 물며 환상적인 맛 햄버거.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에 수제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요. 버거의 변신은 무제, 이유 있는 햄버거의 변신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강남에선 삼계탕보다 이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데요. 저도 저거 봤어요. 가도 끝없는 줄. 대체 어디서 이렇게 모이신 거죠? 건물을 휘감은 거예요?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전국에서? 오늘 한번 수제버거 체험해보러 왔습니다. 전국 팔도 미식가들의 발길 끌어모은 주인공, 바로 이 버거인데요. 요즘 이 수제버거 모르는 사람 없다죠? 오픈 5일 만에 무려 15,000개가 팔렸고요. 스타들도 인증샷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햄버거를 먹으려면 2시간은 기다려야 하고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한 밥값의 2배는 훌쩍 뛰어넘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대체 뭐죠? 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가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더 건강한 느낌? 사실 건강과는 거리가 먼 패스트푸드인 햄버거. 하지만 수제버거는 맛의 건강한 버거라는 인식까지 더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다 범상치 않은 재료들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이고 또 국내에서 고객들이 자주 접하지 못했던 재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름과 차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건강한 버거를 위해 가장 먼저 버린 건 바로 방부제. 최고 품질의 재료가 손님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문 후 조리를 시작합니다. 웰빙 입맛을 사로잡은 거죠. 이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수제버거. 모양도 먹는 방법도 기존 햄버거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제가 보면 햄버거 먹은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햄버거 맛있겠다. 음식 좀 맛있네. 내일 또 줄 서고 싶어요. 내일 7시에 와서 줄 서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나?
내일 식단까지 미리 예약하게 만드는 수제버거의 유호. 햄버거도 건강하게 먹자는 열풍을 타고 강남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특별한 수제버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곳 역시 개업한 지 3개월 만에 손님 발길 사로잡았다는데요. 독특한 서빙에 눈길을 끄는 이곳, 점원들이 모두 푸드커버를 씌운 그릇을 가지고 나옵니다. 버거는 안에 훈연향이 들어있어서요. 시계 떨어지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곳을 찾은 모든 손님들에게 이렇게 희고 뿌연 뚜껑에 덮인 그릇을 내미는데요. 대체 정체가 뭐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어서 버거나 다른 음식 쪽에도 좀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습니다. 음식에 나올 때 이 모래시계도 함께 나오는데요. 약 1분 정도 기다리면 흰 연기와 함께 수제버거 공개. 네, 또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마법을 보는 듯한 느낌, 꽁꽁 숨어있다 모습을 드러내니 반갑기까지 합니다. 버거를 둘러쌌던 연기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연기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비큐 향이 버거에 가득 배이도록 푸드커버 안에 연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나무칩은 히콜이라고 불리는 나무를 갈아 만든 것인데요. 미국에선 바비큐 음식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훈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수제버거가 손님 앞에 놓일 수 있다는데요. 아무리 봐도 낯설고 생소하기만 한데 수제버거를 입안에 넣는 순간 바비큐 향이 싹 퍼진다고 합니다. 입이 즐거운 건 물론 먹는 재미까지 있겠죠? 괜찮네요. 뜨거워 여니까 마치 산신령이 나오듯이 연기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산신령님이 햄버거를 좋아하셨죠. 신기하다 이런 느꼈는데 이 버거가 내 버거냐. 그 향으로 같이 먹게 되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맛볼수록 특이한 이 수제버거, 버거의 가장 기본이죠. 고기 패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위에 올렸을 때도 으깨지지 않게끔 치는 작업이에요. 반죽을 한 패티를 둥글게 말아 가지런히 담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히코리 나무칩이 등장하네요. 패티에도 훈연 과정이 필수로 들어간다는데요. 랩을 씌워놓고 향이 세게 난다기보다 고기 육향을 더 풍부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한 연기, 고기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저온 보관까지 해두면 담백하면서도 육즙이 살아있는 패티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침 햄버거 뭘까요? 이곳에선 메뉴에서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빵 위에 패티를 올리고 크레송잎까지 얹은 다음에 이건 뭐죠? 검은 콩같이 생긴 이것, 커피 젤리라고 하는데요. 젤리요? 네, 커피 젤리.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주방을 급습했습니다. 커피 젤리이니 일단 커피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천 가루를 함께 넣어 저어줍니다. 그리고 모형 틀에다 한 숟가락씩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냉동 보관을 한 후에 하나씩 떼어내면 수제 커피 젤리 완성!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간을 맞춘 비트를 넣어 만든 이 아삭한 식감의 수제버거부터 일본의 미소 된장으로 만든 크림으로도 버거를 만든다네요. 커피 젤리 버거, 미소 크림 버거, 비트가 들어간 상큼한 버거까지 개성 만점 수제버거죠? 정말 일품 요리네요. 평소 먹던 버거와는 다른 색다른 맛, 어디에서도 맛볼 수가 없는 버거의 독특한 식감이 손님들 입맛도 맞을지 궁금한데요. 맛이 어떤가요? 된장 맛이 이렇게 막 되게 강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맛이 나요. 눈으로 한번 먹은 것 같고요. 패티도 부드럽고 야채도 신선한 게 딱 올라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我认为真的很好吃，因为它的里面的肉很多，然后还有咖啡豆，还有和这个一起的时候很特别，新鲜的东西，所以我喜欢。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한 대학가, 이곳에도 입소문난 수제버거가 있다는데요. 먹음직스러운 재료를 탑처럼 쌓아올린 모습의 수제버거, 보기만 해도 범상치 않아 보이죠? 맛은 어때요? 이거 다 나눠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은 맛인데 다른 데는 약간 좀 밀가루 맛 나고 그런데 여기는 약간 빵이 되게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맛있어요. 손님들이 임무와 가장 칭찬하는 건 바로 버거의 빵. 그 맛의 비결, 바로 빵까지 수제로 만드는 정성에 있었는데요. 재료 준비 시간이 몇 배로 들지만 직접 만든 빵을 고집하는 이유 따로 있습니다. 진짜 다 안 쓰려고 저희는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재료를 찾고 이러는 매장이다 보니까 안 쓸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안 쓰려고 지금 그렇게 다 바꾸고 있어요. 손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직접 빵 만드는 길을 택했다는 사장님의 철학. 진정한 슬로우푸드죠? 소금과 설탕도 유기농 제품만을 쓰고요. 이스트도 인스턴트가 아닌 생 이스트만을 사용한다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 집의 매력은 또 있습니다. 빵을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것. 속재료가 같더라도 빵에 따라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깔끔한 맛의 기본빵은 물론이고 담백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식이섬유 가득한 오트밀 빵을, 고소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아미노산이 풍부한 참깨빵을 추천합니다. 저 탄력 있는 거 보세요. 몽글버는 하나 더 있는데요. 몽글버는 요즘 좀 날이 더워서 좀 덜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안 하고 있고요. 남은 이제 3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재료에 자연적으로 발효시켜 정성까지 가득한 수제빵. 그날 만든 빵은 그날 모두 소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븐 속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버거빵들. 와, 다 익은 고소한 빵 냄새가 여기까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저 빵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통밀을 사용해 부드러운 맛은 덜하지만 오히려 씹는 맛이 더 풍부해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좀 까슬까슬한 느낌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냥 밀가루로 만든 빵도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는데요. 빵만 아니면 저희도 일이 좀 많이 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좋은 재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 만들던 게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진정한 수제버거라면 빵뿐만 아니라 패티까지 수제해야겠죠? 청정우를 사용해 빵의 개수만큼 패티도 매일 만든다네요. 직접 고기를 갈고 양념을 해서 손맛까지 들어간 수제 패티. 두툼한 패티 역시 이 집의 인기 비결.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면 수제 소스를 빵에 듬뿍 바른 후 육즙 가득한 패티와 그날 구입한 싱싱한 채소를 차곡차곡 쌓아주고요. 고소한 치즈에 새콤한 블루베리 소스까지. 건강한 수제버거 완성입니다. 한 입에 넣기엔 넘치는 양, 건강하고 싱싱한 재료들이 고소한 빵과 어우러지며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데요. 이런 정성은 손님들도 인정. 먹어보니까 신선한 재료들만 쓰는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자극적이다는 것. 오랫동안 몸에 좋지 않은 재료로 정크푸드라는 인식이 강했던 햄버거. 이젠 수제버거의 등장으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죠? 오늘 점심 수제버거 어떠세요? 줄 서야지 뭐. 점심이 아니라 아침부터 줄 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